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직장을 그만둔 클라라라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떠난 건 여행이라기보다는 도피였어요. 영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5년을 보냈는데 가르치는 건 좋았지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뒤에도 서류 작업이 끝도 없었고 행정 업무까지 떠맡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거웠죠.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버스 창밖을 보면 저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내던 날, 제 기분은 홀가분하기보다는 막막함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혔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입을 모아 말했어요. 지금이야말로 떠나야 할 때야. 해외여행이라도 가.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잖아. 솔직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냥 한번 멀리 떠나보자. 문제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였죠. 그때 친구 앨리스가 뜬금없이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요즘 떠오르는 해외여행지래. 자연도 좋고 편리하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거기가 대체 뭐가 편리해? 동양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있으니 앨리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연이 좋고 편리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죠. 저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그냥 떠나보자. 뭐라도 하면서 쉬자. 출발 준비요? 그건 전혀 안 했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리고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여행 계획 같은 건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지도를 잠깐 검색하다가 강원도 강릉이라는 도시 이름을 받고 바다와 산이 있으니 조용히 쉬기 좋겠다는 이유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듣고 비웃더군요. 클라라, 너 진짜 무모해. 한국어는 할 줄 알아. 강릉이 어딘지는 알고 가는 거야? 솔직히 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런 걱정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뭐든 일단 떠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막연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영국에서처럼 시간에 쫓기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계획 따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는 마음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신기하게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공항부터 깔끔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의 친절함이 눈에 띄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동양 문화권이고 영어가 잘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인상부터 이런 작은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면서 창밖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깔끔한 마을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릉역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확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섞인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 그 순간만큼은 영국에서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역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 이제부터가 문제겠지.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도 있었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에 온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카페 직원에게 우연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추천받아서 왔는데 강릉은 어떤 곳인가요? 직원은 어설픈 영어로 좋아요. 바다, 산 다 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 여기선 그냥 천천히 즐기면 돼.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을 거야.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옥 스타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사실 특별히 고른 건 아니었고 그저 저렴하고 조용해 보였기 때문에 선택했죠. 숙소 주인인 소희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강릉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의 영어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죠. 소희 씨는 저를 숙소로 안내하며 주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좀 조용하지만 필요한 건 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편하게 지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미소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행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시작됐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더군요. 제가 묵고 있는 한옥 스타일의 숙소는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된 구조였어요. 마당 한쪽에는 대나무가 심겨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영국에서의 회색빛 아침과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아침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소희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씨, 강릉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물어보길래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용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둘러보면서 느껴봐야겠죠. 그러자 그녀가 제게 몇 가지 추천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릉에선 커피 거리 꼭 가보셔야 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정말 좋아요. 또 경포대라는 유명한 해변도 있고 오죽헌이라는 역사적인 곳도 있어요. 소희 씨는 설명을 이어가면서 어디가 좋고 왜 좋은지에 대해 열심히 말했지만 저는 그중에서 커피거리라는 말에 가장 끌렸습니다. 여행에서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먼저 강릉의 커피거리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초록빛 나무들과 맑은 하늘, 길가에 늘어선 깔끔한 가로수들. 이런 풍경은 영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놀랐던 건 도로가 정말 깨끗하다는 점이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된 거리와 조용한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커피거리에서는 다양한 카페들이 바다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눈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수평선, 잔잔히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그 위로 부드럽게 빛나는 햇살까지.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여기가 진짜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추천해 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저는 추천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분 뒤 나온 커피는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가득한 라떼였는데 바다를 보며 한 모금 마시자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영국에서라면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라타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강릉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쉼을 주는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소희 씨가 추천한 중앙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한국의 전통시장을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냄새와 소리들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떡볶이, 만두, 튀김 그곳은 음식 천국이었어요.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진한 주황색 양념에 떡과 어묵이 푹 담겨있는 모습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접시에 담아줬고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죠. 생각보다 더 매웠지만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입맛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아주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한국 사람 다 좋아하는 맛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돌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간단히 묻는 말에도 따뜻하게 답해주는 모습이나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정말 인상 깊었죠.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쓰더라도 이해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저녁 무렵의 해변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 소리와 함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하루 동안 느낀 모든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변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니 한국에 온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났지만 이렇게 조용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다니요. 숙소에 돌아오니 소희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강릉 괜찮았나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이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릉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강릉에서 보낸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커피거리의 바다, 시장에서의 따뜻한 음식, 그리고 저녁 해변의 고요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나요?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저는 점점 이곳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흐린 하늘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에는 고요했던 숙소 마당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클라라 씨,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강릉은 비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소희 씨가 아침에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영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영국에서 비는 늘 문제였거든요. 도로가 잠기고 홍수가 나고 일상이 마비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려던 계획을 접고 숙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희 씨는 태연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강릉은 이런 날씨에 익숙하거든요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익숙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비는 창밖을 뿌옇게 만들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점심 무렵 소희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클라라 씨, 근처 시장에 같이 가보실래요? 저녁 요리 재료를 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이 폭우 속에 나가는 게 괜찮을까 싶었지만 그녀의 밝은 태도에 끌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소희 씨, 이런 날씨에 시장에 가는 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은 이런 비에도 평소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게 이 정도 폭우는 도시를 마비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길가에서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 씨는 저를 보며 강릉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요. 재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길가 상가 앞에 설치된 커다란 검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커다란 우산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소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비상용 우산이에요. 비가 많이 올 때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가 쓰라고 놔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가져가면 돌려줘야 하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쓰면 돼요.
시장에서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주민들이 소희 씨의 게스트하우스 앞까지 와서 마당에 물을 빼고 있더군요. 저는 황급히 소희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숙소는 소희 씨의 개인 소유잖아요. 소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분들 집을 도와줄 때도 있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도 바빠 남을 돕는 건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빗소리를 들으며 누웠을 때 강릉이라는 도시가 더 이상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은 밤새 작업했던 주민들 덕분에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햇빛이 마당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전날의 폭우가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죠. 저는 아침을 먹으며 소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강릉에선 이런 일이 흔해요. 다들 서로 돕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녀의 대답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저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만을 기대했던 한국에서 이웃 간의 따뜻한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소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씨,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오래 머물 생각 있으세요? 요즘 손님도 많고 일손이 부족해서요. 클라라 씨가 외국인 손님 응대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때요? 그녀의 제안은 뜻밖이었지만 생각해보니 한국에 더 머물고 싶은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더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소희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에게 숙소를 안내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이곳이 제게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에게 강릉의 매력을 설명하며 저도 이 도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한국 손님들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를 조금씩 익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강릉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소희 씨와는 친구처럼 지내며 매일 같이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일상이 점점 풍성해졌죠. 어느 날 저녁 소희 씨와 함께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말했습니다. 소희 씨,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릉은 그냥 여행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게 진짜 집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씨는 여기에 잘 어울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미래를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강릉에서의 삶,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 되었죠. 강릉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문득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 씨도 제 생각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줬죠. 클라라 씨, 강릉도 좋지만 주변 지역들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속초나 양양 같은 바닷가도 있고 대관령 쪽으로 가면 한국의 산과 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제는 강릉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에 여행 준비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짐을 간단히 꾸리고 첫 목적지로 속초를 향했죠. 속초는 강릉과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강릉이 평화롭고 차분한 도시라면
속초는 활기와 정겨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속초항과 근처의 작은 어시장들이었어요. 한국 특유의 활기찬 시장 풍경 속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상인들과 수산물을 고르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시장에 들러 가장 유명하다는 오징어 순대를 맛봤는데 정말 독특한 맛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이었죠. 제가 어설프게 이거 너무 맛있어요라고 한국말을 하자 상인 아저씨가 크게 웃으며 맛있죠? 더 드세요. 라며 추가로 작은 접시를 내어주더군요. 그 따뜻함에 또 한 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 다음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산이 끝없이 펼쳐지고 멀리 속초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내려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연과 사람이 정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라는 걸요. 속초에서 차로 조금 더 이동하니 양양이 나왔습니다. 양양은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해변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서핑을 할 줄 몰랐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근처 서핑샵에서 강습을 신청하고 처음으로 서핑보드 위에 올라 파도를 타보는 경험을 했죠. 물론 처음엔 몇 번이나 물에 빠졌지만 한 번 파도 위에 성공적으로 서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낸 뒤 근처 작은 바에서 서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묻고 강릉에서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결같이 정말 대단해요. 한국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양양을 떠나 대관령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관령은 고원지대라 그런지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소희 씨가 강력히 추천했던 삼양 목장에 들렀는데 그곳은 마치 초록빛 바다 같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과 천천히 풀을 뜯는 소와 양들이 있는 풍경은 영국의 농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것이 더 평화롭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목장 근처를 산책하던 중 한국의 작은 농가를 운영하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초대해 직접 만든 치즈와 우유를 맛보게 해주셨고 제가 영국에서 온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의 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딸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클라라 씨 같은 선생님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 말에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직업이 여기서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대관령에서 가까운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도 유명했죠. 소희 씨가 평창은 전통적인 농촌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강력히 추천했기에 짧게라도 들르기로 했습니다. 평창의 한옥스테이에서 묵으며 전통 한국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다음 날엔 알펜시아 리조트 근처를 산책하며 전혀 다른 분위기의 현대적인 시설도 둘러봤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된장찌개를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간단해 보이던 요리가 제 손에선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제 요리를 맛보고 괜찮아요. 처음 치곤 잘했어요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강릉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여정을 곱씹어봤습니다. 속초의 활기, 양양의 자유로움, 대관령의 고요함, 평창의 전통까지 모든 곳이 저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설레는 걸 보니 강릉이 제게는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집처럼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희 씨가 마중 나와주며 물었습니다. 클라라 씨, 여행은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무 좋았어요. 강릉만큼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가 가장 편안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릉의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한 덕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곳인지 알게 됐고, 동시에 제가 강릉에서 느낀 평온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